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마케팅에 대해서 좀 정보 전달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초창기에 가장 핫했던 플랫폼이 뭔지 아시나요? 네, 제가 준비한 건 블로그였어요. 저도 디자이너 입봉하면서 마케팅의 필요성을 느끼고 블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준비할 게 되게 많았어요. 노트북도 사야 됐고 카메라도 사야 됐고, 근데 그땐 돈이 없으니까 중고나라 가서 직거래로 발품 팔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하는 방법, 포토샵 하는 방법,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블로그를 조금씩 키워가는데, 제가 디자이너 입봉한 지 3개월 차 됐을 때 제가 일하던 샵이 망했어요. 그냥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샵하고 합쳐졌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일하고 있는 샵 요닝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 샵이 100% 인센티브제였거든요. 청담동에 신규가 없잖아요. 디자이너 단지 이제 막 4개월 된 애가 매출 얼마나 하겠습니까? 매출 정말 못했어요. 이제 눈앞이 캄캄한 거죠. 미용 시작할 때도 이제 열정이나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케팅에도 자신의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했냐, 여기서 팁을 좀 드릴게요. 유명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라인데, 누구나 처음 마케팅을 시작하면 팔로워가 적고 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 혼자 열심히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나보다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노출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블로그를 했으니까 파워블로거들한테 연락을 했죠. 내가 당신 머리 예쁘게 해줄 테니까 당신 나를 좀 홍보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다행히 두 번째 달부터 매출이 상승곡선을 그려주면서 그나마 조금 살만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열심히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야, 요즘 누가 블로그 하니? 블로그 다 죽었어. 이제는 뭐가 대세야? 그렇죠, 인스타그램이 대세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트렌드를 읽어라. 헤어에도 트렌드가 있지만 마케팅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트렌드를 잘 몰랐어요. 인스타그램 하니까 따라했죠. 블로그 했으니까 감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인스타그램도 곧잘 했습니다. 반응도 있었어요. 근데 신규 고객님 오면 저는 파악을 했죠. 어떻게 왔는지. 파악해보니까 인스타그램을 보고 온 사람들보다 블로그를 보고 온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하지만 내가 블로그에 정성스럽게 써놓은 글을 보고 이 사람들은 신뢰를 느끼고 방문을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방문으로 이어지는 건 블로그구나 생각하고 전 블로그에 집중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보다는. 근데 요즘에는 어떻죠? 인스타그램을 통한 신규 유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인스타그램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팔로워가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예약 잡기도 힘든 상황에 왔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분들이 SNS 강자예요. 저는 SNS 강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했죠. 이 다음에 핫해질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이젠 영상이지. 영상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하는 형한테 찾아갔어요. 영상 촬영하는 법, 영상 편집하는 법, 그리고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배우고 열심히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죠. 스튜디오를 렌트를 한 3번 했어요. 저 혼자서 또 한 번에서 한 4번 정도를 해가지고 모델 섭외하고 대본 짜가지고 예산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영상 한 4개 정도를 뽑았어요. 이거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못 쓰겠더라고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제가 쓸데없이 연기를 해서 그래요. 너무 오글거리고 어색해서 이 영상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도 올리지 않고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샵에서 간단하고 가볍게 영상 4개 정도를 찍어서 가볍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죠.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낫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초창기니까 반응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블로그하고 헤어 모델들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유명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헤어 모델도 예쁘지만 좀 유명한 사람들 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유튜버였던 거죠. 유튜버인지도 모르고 썼어요. 근데 그분이 두 번째 머리하러 왔을 때 쌤, 저 브이로그 찍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브이로그는 또 뭐야? 했더니 블로그처럼 일상을 올리는 건데 영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 해서 찍었는데 이 영상이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이때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보면은 유튜버들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미용실에서도 유튜버들을 섭외해서 홍보를 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그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죠. 이 분야에서는 제가 또 초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유튜버 채널, 동결돼서 제 유튜버 채널도 같이 활성화가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주 활동하는 플랫폼이 유튜브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 팁, 각 플랫폼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제가 마케팅 전문 직원은 아니니까 전문적인 정보를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플랫폼 3개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사진과 글,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영상, 유튜브는 영상에 집중한 매체입니다. 또 차이점은 블로그는 검색이 기반이 되고요. 인스타그램은 팔로우, 유튜브는 검색과 팔로우 모두 다 기반이 돼요. 물론 모두 다 검색과 팔로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은 블로그는 제가 사람들의 기웃센 블로그를 찾아서 검색하기보다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죠. 뭐 단발머리 스타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그 검색 결과 중에 내가 찾는 정보하고 일치하는 포스팅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스팅을 잘하면은 블로그 투데이가 올라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글이 뒤로 밀리면서 투데이가 다시 낮아지죠. 약간 이렇고, 인스타그램은 팔로우 기반이에요. 물론 해시태그를 이용한 검색을 해서 모아볼 수는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을 오늘은 또 어떤 사진이 올렸나 이렇게 넘기면서 보게 돼요. 되게 가볍게 쉬는 시간이나 지하철에서나 자기 전에 이렇게 가볍게 보죠. 유튜브도 팔로우가 있습니다. 구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구독은 알람이 울려요. 내가 구독한 누군가가 어떠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라고 알람이 뜨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이걸 영상을 볼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검색은 요즘 젊은 세대 10대, 20대들은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검색하는 거예요. 머리 예쁘게 묶는 법을 예전에는 글과 사진으로 배웠다면 요즘에는 영상으로 배우는데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익숙해진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각 플랫폼마다 애용하는 플랫폼이 다르다는 거예요. 젊을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젊은 층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케팅을 시작할 때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할 건지, 그들이 어떤 플랫폼을 애용하는지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격도 되게 달라요. 저는 영상 하나를 찍으면 3가지 다 올립니다. 3가지 다 올리는데 다 다르게 편집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궁금해서 저를 구독해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검색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머리 예쁘게 묶는 법을 검색을 하겠죠. 그럼 그들은 정보가 필요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10분짜리 영상을 올리면 10분을 다 보는 사람들도 있고 클릭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은 다르죠. 인스타그램은 영상 길어봤자 1분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스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보다가 영상이 떴습니다. 이걸 다 보지 않겠죠. 이 사람들은 영상 초반만 보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볼지 말지 결정을 해버려요. 그게 1초에서 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 인스타그램 영상은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간 호객행위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지나간 사람 있으면 잡아야 돼요. 이 영상 보라고, 재밌을걸? 그리고 주어진 시간 이내에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뭐 향수나 남자 화장품 광고야 예쁜 여자가 초반에 등장하는 게 그 이유예요. 이렇게 보다가 예쁘니까 남자들이 오 하고 보는 거예요. 섹시하니까 와우 하면서 보죠. 보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광고 나에게 필요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색되고 구매로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유튜브 영상이 편집하기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잘 만들기에는 인스타그램 영상이 굉장히 힘듭니다. 1분 안에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블로그에도 블로그에 어울리는 양식이 있겠죠. 정답은 없습니다만 각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시작해보는 것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4가지 팁을 준비했는데 정보에 관한 거는 이 3가지 팁이에요. 마지막 팁은 팁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뭐냐면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제 지인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유튜브 어떻게 하니?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니?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많이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잘 하지 못해요. 왜? 이 4번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들게 작업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반응이 좋나요? 처음 올렸는데 반응 좋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뿐더러 어떤 영상 올렸을 때 반응이 있을지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으면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댓글이 달리거나 예약 문의가 오거나 이렇게 반응이 있어요. 내가 재밌어서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에너지도 없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행동을 해야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행동을 했으면 결과가 있겠죠. 반응이 좋다 안 좋다. 반응이 좋으면 그걸 살려서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 되는 거고, 반응이 좋지 않다면 반응이 좋았던 거하고 비교하고 혼자 분석해서 더 좋은 작업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죠. 결과가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현대사회에서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는 도태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강연들을 보고 저 강연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치는 사람들이 80%라고 합니다.
이 강연들을 듣고 정말로 행동하고 바뀌는 사람들은 20% 정도라고 해요. 또 재밌는 거는 이 20%의 사람들 중에서 2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4%의 사람들이 이 행동한 것을 꾸준히 유지한다고 해요. 나머지 16%의 사람들은 행동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행동을 해야지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결과로 이끌어서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꾸준히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 그리고 오늘 배워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팁 있죠? 그것들을 했을 때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를 했는데 저와 함께 한 20분 좀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제가 말을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으셨다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